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쉽지 않은 한 주네요. 네, 한 주 동안의 동향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가 지수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과 S&P 500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이번 주간에 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9.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한 주간에 한 6.2% 정도 하락을 해서 다른 거에 비해 선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나스닥과 S&P 500은 10% 이상의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출렁이는 가운데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양상을 나타냈거든요. ETF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ETF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저가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일단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코스닥 200 종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 수매수 상위 10종목을 보시면은 코스닥 200이 한 1,457억 정도의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코덱스 200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매수세가 된 거 되게 오랜만이고요. 2위는 타이거 미수 S&P 500, 그다음에 3위는 코덱스 S&P 500, 4위는 미국 나스닥 100, 5위도 코덱스 나스닥 100으로 주로 한국 코스닥 200과 나스닥 100, 그다음에 S&P 500과 같은 대표 지수형이 많이 매수가 됐습니다. 6위를 보시면 타겟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ETF가 한 500억 정도 매수가 됐고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한 282억 정도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8, 9위도 모두 S&P 500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단지주 나스닥이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하락을 또 체리피킹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 지수 쪽으로 순매수가 상당히 몰렸네요. 특히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역시나 미국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미국 주식 선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S&P 500과 나스닥 100 외에도 코덱스 200이라는 코스피 200을 추종한 ETF가 상승을 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간으로 월간 그 25년도 일평균으로 해서 한 1,200억 정도가 개인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4월 4일과 4월 7일 같은 경우에는 3,400억과 약 2,000억 정도의 개인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것을 상승을 대비하는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종목은 여전히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논하기에는 아직도 이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좀 나온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수익률 상위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의 미국 30년 국채 엔화 ETF가 있는데요. 네.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와 엔화 양쪽에 투자한 ETF가 되겠고요. 라이즈 플랫폼 테마가 한 5.8%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많이 영향을 안 받는 ETF인데요. 플랫폼이라는 기업들 카페24, 코너아이, 디어유 등에 투자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가 되겠는데 이거 똑같이 1위에 있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과 똑같이 미국 30년 국채와 엔화에 투자한 ETF가 되겠습니다. 이 3위에 올라간 ETF는 엔화가 강세가 되면 수익률이 더 플러스가 되는 ETF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거의 900원에서 1,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가 4위 5.5%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이 스트립 액티브라는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듀레이션을 더 올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30년 국채 ETF들이 듀레이션이 한 16년에서 20년 수준이라고 하면은 스트립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7년 수준의 듀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에서 금리가 변했을 때 변동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위 같은 경우에도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울트라 선물 ETF가 올라왔는데요. 1위에서 5위 모두가 대부분 채권 ETF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6위도 마찬가지로 미국 30년 국채 울트라 커버드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라이즈가 올라왔는데요. 똑같이 채권형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전부 다 거의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채에 투자하는 ETF, 특히나 엔화를 가지고 또 미국채 투자하는 ETF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사이에서 한 지난해부터 상당히 인기가 네,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또 수익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월간도 뭐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월간도 거의 비슷한 예. 상황입니다. 1위는 똑같이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이 되겠고요. 월간 월간 수익률 상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렉티브가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바이오에 투자한 ETF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2위는 아까 주간 수익률 1등이었던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합성 H가 6.2%로 거의 수익률은 동등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가 3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리츠, 즉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 ETF가 되겠습니다. 1, 2, 3위 모두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관세 협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ETF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4위도 마찬가지로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5위 같은 경우에도 30년 국채 커버드 콜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1위에서 5위까지가 중국과 그 엔화 노출 액티브와 그다음에 네. 관세 협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싱가포르 리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6위를 보시면은 코스닥 200 롱, 코스닥 150 숏 선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코스닥 200은 투자를 하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숏을 때리는 ETF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다 뭐 인도라든지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수익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수익률 중 국채와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수와 관련된 ETF를 많이 사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쪽을 좀 사야 할지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ETF 측면에서는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가장 원칙적으로는 네. 본인의 투자 성향과 기간 그리고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를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한 ETF에 대한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확인하는 상당히 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기반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리세션 같은 아주 안 좋은 상황보다는 약간의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약간의 연착륙에 대한 의견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 지수에 투자할 때 약간의 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타이거 S&P 500은 환 해지가 되지 않는 ETF입니다. 환에 오픈되어 있는 ETF고요. S&P 500 H라고 되어 있는 ETF는 환 해지가 된 ETF입니다. 이 두 가지 ETF만 보시면 1년 수익률이 거의 10%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환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환 해지가 된 ETF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S&P 500 ETF 환 노출된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해지 ET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 가중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ETF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투자한 ETF입니다. 그래서 500 종목을 동일하게 투자하면 0.2%씩 투자하는 ETF가 되겠는데요. ETF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상위 종목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인 소위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경우에 많이 몰려 있는데 S&P 500 ETF의 상위 종목 투자율은 상위 10종목의 투자율은 거의 한 30% 정도가 되고요. IT 테크에도 거의 한 30% 정도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S&P 500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S&P 500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 가중 ETF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이 0.2%씩 동등하게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 중하위권 종목들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빅테크 종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보다 나는 이게 중하위권 시가총액에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동일 가중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비교를 하는 차트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경우가 거의 한 6%에서 3% 정도의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미국 S&P 동일 가중 ETF를 보시면은 한 0.2%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죠. 이 비율이 0.2% 이상 된 거는 주가가 좀 상승해서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ETF를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S&P 500 동일 가중 기업을 보시면은 거의 많이 보지 못했던 식료품이라든지 뷰티 관련 ETF들이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가장 큰 차이는
M7과 같은 빅테크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S&P 500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동등하게 하위권 종목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동일 가중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ETF가 워낙에 지금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뭐 종목군이라든지 테마 쪽을 보자면 어떤 ETF를 지금 또 유망하게 볼 수 예, 있을까요? 테마는 크게 4종목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채 ETF와 네. 미국 중국의 항생테크 ETF, 그다음에 한국의 조선 ETF, 마지막으로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를 들 수 있습니다. 30년 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0년 국채에 투자한 ETF인데요. 차이나 항생테크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ETF들이 지금 관세 협정을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만은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가성비 AI라고 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생테크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 탑3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도크 부족 문제와 MRO, 미해군 MRO 같은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채굴 기업 같은 ETF 같은 경우에도 금채굴 기업은 금의 채굴 기업들이 투자한 ETF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변동성이 큰 ETF입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TF로 변동성을 좀 축소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예,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가 그게 되겠는데요. 그 채권 혼합형 ETF 말고도 최근에 나온 코덱스 S&P 500 버퍼 ETF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버퍼 ETF를 투자하시기 전에는 운용사 홈페이지에 있는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에서 ETF를 통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